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라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라돈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이 어떤지, 발생은 어떤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그리고 생활 환경의 문제점은 어떤지,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돈은요, 여러분, 2018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큰 사건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사실 이 라돈이라는 거에 대해 문제는 오래전에 수십 년 전부터 좀 이슈가 됐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으로 보면 대진 침대,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2018년에 SBS 뉴스에서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대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 이거의 기사를 보도하고 SBS 뉴스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따지면 결론적으로 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 방사선 물질이거든요. 방사선 물질인 라돈이 620베크렐 이 정도에 달하는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라돈이 발생되는 대진 침대 이 매트리스를 전국적으로다가 거의 다 수거를 했을 겁니다. 수거를 하고 다 폐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라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라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연 방사능으로 노출되는 것 중에서 라돈에 의한 게 한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라돈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되는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따지면 매우 매우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안 해도 자연 상태, 암석, 우라늄이 라듐으로 분解되고 라듐이 라돈으로 분解되고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암석에 의해서 지구에 속해 있는 암석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공기 순환을 시키는 것 이외에 크게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나온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이죠.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라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라돈의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라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 이야기 만나볼게요. 여러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엑스선을 발견한 독일 물리학자 렌트겐이죠. 이 알 수 없는 광선의 매력을 느낀 사람이 있었으니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이었습니다. 베크렐은 우라늄염에서 엑스선과 다른 광선을 발견해 베크렐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 부부는 우라늄보다 더 강한 광선을 내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폴로늄과 라듐입니다. 그중 라듐은 빛을 방사한다는 라틴어에서 가져온 이름인데요. 베크렐과 퀴리 부부는 이 공로로 1903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는 영광도 받았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1900년대 초반, 사람들은 방사성 원소인 라듐에 열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녹색빛을 뿜어내는 신비한 물질에 매혹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라듐을 화장품이나 물감, 치약, 심지어 음료수에까지 넣어 사고 팔았습니다. 현대인들이 비타민 워터를 마시듯 라듐 워터가 건강식품으로 팔려나갔죠. 라듐이 인기를 끌던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라듐 다이얼사 등 라듐 시계 회사들이 설립됐습니다. 이들은 시계판 숫자에 라듐 페인트를 발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야광 시계를 만들어 판매했는데요.
야광식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회사는 이 일을 위해 많은 여성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라듐 걸스 또는 천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몸에 묻은 라듐 성분이 빛을 발해 신비스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물감을 정교하게 바르려고 라듐 바른 붓을 입에 넣는 리포인팅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이렇게 칠한 시계판이 하루에만 250만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라듐을 몸에 바르며 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는 라듐은 일에 지친 여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난감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1923년 라듐은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이가 빠지고 다리뼈가 으스러지며 아래턱이 통째로 빠지는 등 끔찍한 병이 라듐 걸스 사이에서 발현되기 시작했는데요. 라듐의 구조는 칼슘과 비슷합니다. 칼슘인 척 신체를 속여 뼈에 축적되고 골수를 파괴해 빈혈과 백혈병을 일으키죠. 암을 고치고 노화를 막으며 비타민처럼 몸에 활력을 줘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졌던 라듐은 사실은 죽음을 불러오는 독이었습니다. 사실 라듐의 위험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라돈 침대로 생활 속 방사성 물질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체 이 라돈이 어떤 원소이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을 내뿜는 것일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원자는 1번의 수소부터 92번의 우라늄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1번의 수소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 92번의 우라늄은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92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성자가 꼬깃꼬깃 뭉쳐 있으면 핵 속의 에너지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불안정하게 꿈틀대는 에너지를 조금씩 바깥으로 방출하는 것이 바로 방사성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강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 몸속 DNA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녀석, 방사선이죠. 그렇다면 라돈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체인 상태로 체내에 라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들숨을 통해 폐 속으로 들어온 라돈 기체의 대부분은 날숨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이들 중 몇몇이 폐포 내에 흡착해 앞서 이야기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지속해서 방사선을 내뿜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폐 속 세포들이 망가져 낮은 확률로 폐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실내에서 기체 상태의 라돈이 계속 쌓일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방사성 물질이 있다니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라돈은 어디에서 탄생했냐에 따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돈이라고 부르는 원소의 좀 더 긴 이름은 라돈 222로서 이 핵은 우라늄 238이라는 핵이 여러 차례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라돈과 원자 번호는 똑같지만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중성자 수가 2개 모자라서 라돈 220이라고 불리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라돈의 동위원소를 우리는 특별히 토론이라고 부릅니다. 토론과 라돈은 방사성 붕괴가 진행되는 속도가 아주 명확하게 다른데요. 라돈은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즉 반감기가 3.81일 반면 토론은 55초입니다. 쉽게 말해 토론은 자연 상태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고 라돈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방사성 붕괴를 진행하는 이 라돈의 경우가 토론보다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럼 라돈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환기입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 실내 공기를 바꿔주면 라돈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라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정확히 알고 대처한다면 안심할 수 있겠죠? 자, 라돈에 대해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착실하게 잘 나와가지고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설명 자료로 보려고. 그리고 이 위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뉴스입니다. 이 뉴스에서도요, 이 라돈이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폐에 피폭되면 폐포가 계속 망가진다, 위험하다, 이거에 대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내서 보시고요. 또 제가 클라우드에다가 라돈 참고 자료를 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라돈. 생활 유해물질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나온 거지? 경기연구원인가? 경기연구원에서 발행된 건데요. 간단히 보시면은 라돈, 토양, 암석에서 나와서 우라늄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우라늄은 여러분 지구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만 지구에서 매설되어 있는 양들이 지형마다 조금 다를 뿐이지 지구 어디에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라늄이 라듐 갔다가 라돈으로 갔다가 방사선 붕괴가 되면서 라돈 222번까지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즉 기원이 토양이나 암석입니다. 토양 암석에서 나와서 소리 없이 떠다니는 무생, 무치, 무미 공기보다 어떤 책은 8배라고도 하고 여기서 9배라고도 해내요. 9배 무거운 기체다. 라돈이 국민 건강에 위험한 존재로 다가오지만 라돈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 발암물질. 자연 방사선의 50%가 라돈. 전 세계 폐암 사망자의 약 10%는 라돈이 원인이다. 엄청난 거죠? 자, 자연 방사선의 50%가 라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살면서 자연적으로 방사선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 반이라는 거예요. 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미국인 연간 2만 1000명이 라돈 노출 폐암으로 사망. 라돈 누적 노출 시 흡연자의 경우 자동차 사고의 5배인 인구 1000명당 62명이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자,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부터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라돈은 아까 얘기한 게 위험한 게 뭐였습니까? 기체로 우리한테 호흡이 돼서 그런 거예요. 호흡. 자, 라돈은 무생무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이제 라돈이 어디서든 실내로 유입이 돼요. 요 갈라진 틈이나 어디나 지하수나 어디나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체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하수 많이 썼죠, 여러분. 지하수. 지금은 지하수 집에서 거의 안 쓰고 상수도를 쓰죠. 자, 집에서 샤워기를 팍 틀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썼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샤워기를 해서 물을 틀면 물이 쫙 나오면서 확 기체가 분산되죠. 그때 엄청난 양의 라돈이 기체 상태로 발생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지하수로 이렇게 샤워를 하는 사람들은 없죠. 다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그럴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지역별로 볼까? 우리가 사는데 어떤지? 이게 2012년부터 14년, 2년 동안 조사한 자료인데요. 라돈 농도랑 폐암 사망률. 아마 이게 토양이나 집안에서 기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토성이 그렇게 많이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전국이 19%가 주택에서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을 초과하네요. 강원도가 30%좀 높네요. 산간지대라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또 다 10%대인데 대전 25%, 전남 24%, 전북 33%. 자, 울산이 좀 낮고요. 서울, 부산이 낮네요. 자,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 사망률도 여러분 10만 명당 라돈에 의해서 폐암 사망률도 10만 명당 30명.
이게 전국 평균이고요. 가장 많은 데가 경북 50명, 세종 45명, 전남 56명, 전북 45명, 충남 46명, 40명대. 평균 30명인데 40명대면 조금 더 높은 거죠. 자, 어쨌든 이 라돈이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우리가 자연적이니까 크게 무시하고 살자 이렇게는 조금 불안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부분들을 방어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라돈은 방사선을 내는 원자번호 86번의 원소이다. 색, 냄새, 맛이 없는 기체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다. 8배도 있었고 9배도 있었고 8에서 9배 정도 기체 상태입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나 토양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선 붕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듐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라돈은 거의 모두 질량수가 222인 22 라돈인데 반감기가 3.82. 그리고 저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220이었나? 토론 있었죠. 토론 55초, 반감기 55초짜리. 자, 반감기가 우리는 어쨌든 3.82입니다. 반감기라는 것은 여러분 100이라는 게 50으로 가고 50이 25로 가고 20이 12점으로 가고 이때 3.82 데이 3.82 데이 3.82 데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반감기 점점 반으로 주는 게. 자, 발생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라듐은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선 붕괴에서 라듐을 거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듐은 토양이나 콘크리트, 석고보드, 건축자재에서 존재하고 이 건축자재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집이 있으면 집 안으로 굉장히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5개 환경보다는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주택 및 건물 내에서 라돈이 축적돼서 농도가 높게 됩니다. 그죠? 밑에 집 그림 나오네요. 그리고 지질에 따라서 농도는 다르지만 우라늄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지구상 어디에서든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라내기 옛날에 칠해놓은 건데 이게 안 지워졌네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 집입니다. 벽난로도 있고 좀 부잣집이네요. 물론 아파트도 굉장한 많은 콘크리트와 건축자재로 이루어졌잖아요. 다 유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틈만 있어도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A. 건물 하부에 갈라진 틈. 자, 우리 아파트라고 따지면 지하 주차장에 엄청나게 많은 갈라진 크랙들이 있죠. 글로 다 들어오겠죠. B. 벽돌과 벽돌 사이. 숑숑숑. 벽돌 내의 기공. 숑숑숑. 바닥과 벽의 이음새. D 어디 갔어? 이렇게 숑숑. 건물에 직접 노출된 토양. E. 숑숑숑 엄청나게 많은 경로로 들어옵니다. 그죠? K 지하수 이 물에서 지하수 나오네. 지하수 우리 대부분 주택이나 아파트 쓰지 않지만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 지하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지하수에서 엄청나게 많은 샤워기를 통해서 기체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여러분들 펜션에 놀러 가거나 어디 뭐 양평, 가평 이런 데 가면은 그 좀 펜션들이 있는데 거기 지하수 쓸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항상 유의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있어서 다음 동영상 넘어갈게요.